와, 이제는 하다 전세 대출도 이제 소득 심사한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길바닥에 나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화입니다. 우리가 그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전 영상에 제가 이 스트레스 DSR 관련 내용 담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은 꼭 잊지 마시고 한 번 더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이번에 이 스트레스 DSR보다 소리 없이 이 강력한 규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바로 전세대출 DSR인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24년도부터 언급이 되어서 언젠가는 도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했었는데 관련 영상도 그 메신저 조용화에 있으니까 이전 영상 꼭 참고해서 미리 공부하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세대출 DSR 관련 내용이 실제로 그 많이 언급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미디어나 기사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조용히 이 규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메신저 조용화 애독자님들은 같이 공부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해 준비하는 애독자님들만큼은 빨리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좀 켜게 되었고요. 당장 뭐 이사를 해야 되거나 전세 갱신을 하시거나 또는 전세 대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시청하셔서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세 대출 DSR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월세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거든요. 남들은 몰라도 우리 메신저 조용화 애독자님들은 꼭 영상 놓치지 마시고 어떤 내용인지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전세 대출에도 이 DSR이 적용되는 거야. SGI 허그 보증기간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제 전세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스트레스 DSR이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전세 대출 DSR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거니까 오늘 영상은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전세 대출 DSR이 시행됩니다. 2025년 6월 13일부터 이 시행하게 되는데요. 전세대출의 보증을 해주는 기관 SGI 서울보증과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보증 기준을 강화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규제는 아니에요. 근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전세대출 심사에 DSR을 적용하겠다입니다. 동일하게 전체 보증금의 60%를 초과하면 DSR 40%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차인도 이제 소득 심사를 하는 거죠. 결국에 DSR 40% 이내여야 보증을 해준다는 겁니다. 보증금의 60%를 초과하면 DSR을 적용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전세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1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전세 대출을 70% 80% 받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얘기는 뭐냐? DSR 40%를 무조건 적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각 보증기간별 강화 내용인데요. SGI 서울보증을 일단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 이 보증 비율이 100% 보증에서 90%로 축소됐습니다. 나머지 10%는 은행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두 번째, 유주택자도 지금 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DSR 40%를 이제 무조건 적용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이 이 전세대출 일부에도 이제 대출 규제 DSR을 적용하겠다. 각 보증기간별 강화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허그죠. 첫 번째는 특약보증 이 비율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했다. 이거는 이제 서울보증보험하고 똑같죠. 두 번째,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겠다. DSR 40% 충족 시에만 보증서를 발행을 해주고요. 40%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제 보증이 안 나옵니다. 전세대출 DSR로 인해서 이 주택시장의 유동성이 수축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죠. 전세대출로 내 돈 없이도 구매하거나 투자의 이 브릿지 역할을 해줬던 이 전세대출이 제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금융수단으로 많이 썼던 이 레버리지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또 변화되는지 우리가 또 확인을 하고 공부해봐야겠죠. 일단은 위에 상단의 이미지 보시면 전세 5억 원 아파트 전세 대출 시 허그 보증 내용을 이 지금 이미지로 가져왔는데요. 현행을 보시면은 은행 대출 한도가 4억 원, 보증금 80% 이내, 허그 보증은 4억 원에 대출금의 100%를 보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증액이 4억 원이 동일하게 나왔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근데 6월 13일부터는 4억 원
번에 이제 보증금 80% 이내고요. 허그 같은 경우는 3억 6천만 원, 대출금의 90%만 보증을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대 3억 6천만 원만 이제 보증서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행 대출도 까다로워질 거고, 허그나 SGI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임차인의 소득을 보기 때문에 비대출이 많거나 아니면 대출 한도가 60%가 넘으면 무조건 DSR을 적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그게 일단 팩트입니다. 그리고 보증서를 받는 데 있어서 이 소득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래 내용을 제가 나열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전세대출 문턱이 상승된다. 그래서 이런 갭 투자나 전세대출을 이용한 이 레버리지 투자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 실수요자가 좀 진입이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고소득자 외에는 일반 직장인, 신혼부부, 유주택자 등의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된다. 임대차 계약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유주택자도 이 전세 대출이 축소됩니다. 갭 투자가 사실상 이제 완전히 차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주택자 또는 기존 전세 끼고 매수한 수요자들 추가 대출 구조가 이제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이 갭 투자 유동성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 금융권 대출 심사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수화라는 거는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증기간 보증 비율도 하락이 되고요. 은행도 이 심사 기준이 상향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 전반에 유동성 공급이 축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 이 전세대출 DSR로 인해서 무소득자도 원래는 받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는 안 됩니다. 전세대출이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사람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대출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기준은 어떤 걸 볼 거냐? 현재는 알 수는 없어요.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소득 자료들이 이렇게 나열을 제가 해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그게 아니면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가 있고요. 국민연금 또는 카드 사용 내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DSR 적용으로 이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좀 어떻게 변화할 건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죠. 첫 번째는 전세 시장인데요. 전세 대출이 이제 축소됨으로써 임차인 수요가 감소하겠죠.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요 대비 공급이 늘면 전세가가 하락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일단 적용이 되면은 보통은 저희가 지역마다 틀리지만 전세가율이 50%에서 보통 70% 많게는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전세가율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받쳐주고 있던 이 매매가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출 없이 진입이 어려운 외곽 신축 위주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자금이 좀 탄탄히 있고 캐시가 풍족하신 분들은 구매하는 데나 아니면 전세 대출이 필요 없죠. 그냥 내 돈 주고 들어가면 되니까. 두 번째, 매매 시장의 영향입니다. 전세금으로 매수자금 조달해서 갭 투자를 하던 이 구조가 이제 약화가 된다. 다주택자나 고소득 투자자 외에는 이 매수세가 조금 이제 위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죠. 특히 이제 전세라는 제도를 많이 이용해서 내 돈 없이도 이제 투자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정 지역에 이 집값이 상승했던 것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장기적으로 이 실거주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소득 기반의 대출만 허용되는 구조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죠. 서울 핵심지 중심 주택은 여전히 건재한 건 맞아요. 근데 외곽이나 지방 이런 수요는 약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신저 조용화의 정리화면입니다. 앞서 있었던 내용들이 조금 어려워서 헷갈리실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이 메신저 조용화 정리화면 시간에는 앞에 있는 내용을 좀 함축하고 요점 정리해드리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만큼은 놓치지 말고 꼭 들으시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GI 허그, 이 보증 기간이 6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기준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DSR이 적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유주택자 전세대출 비율이 60%가 넘으면 무조건 DSR 40%가 적용이 된다. 세 번째, 전세보증 비율도 현행에서는 100%였는데 6월달 13일 이후부터는 90%로 하향 조정된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의문인 게 은행이 과연 책임을 질까요? 네 번째, 임차인
상환 능력도 심사를 합니다.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을 하고요.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임차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카드론이며 신용대출이며 갖고 있는 기대출도 일단은 적용할 거고, 가장 큰 거는 소득이 얼만큼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무조건 소득이 높아야지 이 전세 대출도 집행할 수 있지, 소득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전세 대출도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주부님들이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세 수요도 점차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값에도 분명히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DSR 그리고 전세 대출 DSR, 실소득과 이 실거주자 시장 구조로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것도 제가 얘기한 것보다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예측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봐도 전세 대출까지 이제 DSR 적용하고 기존에 있는 이 보증서 발행도 그 DSR 안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증서가 안 나오니까 실제로 전세 대출 받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굉장히 대출 신청 문이 좁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시행일이 신규 전세 대출자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SGI는 6월 1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허그는 6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덟 번째, 정부 정책 지침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SGI랑 허그에서 자체 보증 기준을 변경한 겁니다. 결국 과도한 가계대출과 이 레버리지의 결과로 모든 것이 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한편으로 좀 아쉬운 건, 영끌에서 또 집사라고 부추길 때는 언제고, 전세 사기며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하니까 집 사는데 대출이 많아지고 이제는 모든 걸 규제한다는 이 방향성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으면서 시장이 좀 정상화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앞으로 더 힘든 시간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다행인 거는, 제가 애독자님들에게 조급해하지 말라는 이런 조언들을 종종 드렸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교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전세대출 기준 강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메신저 조용화 애독자님들과는 서로 우리가 좀 의견을 공유도 하고, 꼭 영상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공부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채널로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은 우리 애독자님들이 만들어주신 거지 제가 뭐 잘해가지고 만들어진 채널이 아니에요. 제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채널인데 여러분들이 영상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유익했다고 응원해주시고 잘 봐줬다고 항상 말씀 주신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신저 조용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지금처럼 건강하고 투명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꾸준히 공부하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